안녕, 캣 전업이. 나야, 이 구역의 미친 고양이. 가시캣. 오늘 소식은 진짜 핫하다 못해 아주 뜨거워. 킹 카다시안한테 드디어 새로운 남자가 생겼거든. 상대는 무려 F1의 황제 루이스 해밀턴이야. 글쎄 두 사람이 최근에 영국이랑 프랑스를 오가면서 사랑의 질주를 제대로 시작했다는 소식이야. 놀라운 건 두 사람의 인연이 무려 2014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야. 당시 킴은 카니와 결혼한 상태였고 루이스는 니콜 셰르징거와 교제 중이었지. 게다가 이 커플이 더 화제가 된 이유는 루이스가 킴 전 남편 카니와도 꽤나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기 때문이야. 그럼 시켓이와 함께 킴의 새로운 연애를 파헤쳐보자냥. 킴은 지난 토요일 오후 자신의 1억 5천만 달러짜리 개인 전용기를 타고 LA에서 영국까지 한 걸음에 날아갔어. 도착지는 영국 코츠월드에 있는 약 10만 평 규모의 럭셔리 호텔이자 컨트리 클럽인 에스테 매너였지. 킴과 루이스는 여기서 하루 숙박비만 최소 1000파운드인 방을 같이 썼다고 해. 보디가드 3명이 딱 붙어서 철통 보안을 유지하는 와중에 수영장이랑 스파시설을 아예 통째로 빌려서 오직 두 사람만 오붓하게 즐겼다는 소문이야. 여기서 끝이 아니야. 커플 마사지도 야무지게 같이 받고 저녁에는 다른 손님 한 명 없는 프라이빗 룸에서 둘만의 오붓한 저녁 식사를 즐겼대. 이날 데이트에 쓴 추정 금액이 전용기 비용 포함해서 무려 12만 파운드로 추정된다고 하니 정말 깨타스틱한 데이트였던 거지. 두 사람은 다음날 일요일 오전 11시에 체크아웃을 하고 호텔을 떠났는데 나가는 모습도 첩보작전 뺨치게 치밀했어. 기자들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 루이스는 정문으로 킴은 옆문으로 따로 나가는 작전을 썼거든. 하지만 킴이 챙겨온 짐이 무려 여행 가방 8개, 거대한 에르메스 버킨백까지 있었으니 날카로운 캐티즌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나봐. 그리고 바로 월요일 TMZ가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어. 오후 1시쯤 파리의 한 호텔에 킴이랑 루이스가 SUV를 타고 같이 도착한 모습이 찍힌 거야. 두 사람은 킴의 전용기를 타고 같이 날아왔다고 해. 호텔에 도착해서는 최대한 눈에 안 띄려고 조심조심 움직였지만 파리 한복판에서 숨어있기엔 역시 무리였던 거지. 사실 두 사람의 기류는 지난달부터 심상치 않았어. 콜로라도 아스펜에서 열린 케이트 허드슨의 새해 저녁 파티에도 둘 다 참석했었거든. мя우웨이, 가장 흥미로운 건 카다시안 가족들의 반응이야. 소식통에 따르면 가족들은 루이스를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루이스에게 비밀 별명까지 붙여줬대. 킴의 러셀 윌슨이라고 말이야. 갑자기 러셀 윌슨이 누구냐고? 러셀 윌슨은 래퍼 퓨처의 전 여자친구였던 시에라랑 결혼한 NFL 스타야. 미국에서는 사고뭉치 래퍼랑 헤어지고 듬직한 운동선수를 만나는 게 마치 우리나라에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공식처럼 통하거든. 시에라도 2013년 래퍼 퓨처와 약혼한 사이였어. 이듬해 아들까지 낳고 순탄하게 결혼하나 싶었는데 글쎄 아들이 태어난 지 고작 3개월 만에 퓨처가 스타일리스트랑 바람났다는 소문이 터진 거야. 결국 두 사람은 파혼으로 끝이 났고 이후 2016년에 시에라는 러셀 윌슨이랑 보란듯이 결혼에 골인했지. 러셀은 퓨처의 아들을 친자식보다 더 살뜰히 챙기는 찐 사랑꾼으로 아주 유명해. 이런 서사 덕분에 러셀 윌슨이 벤츠 남편의 아이콘이 된 거고 킴의 가족들도 루이스를 그렇게 부르는 거야. 이런 별명이 붙었다는 건 킴의 가족들이 루이스를 전 남편 카니보다 훨씬 나은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지. 게다가 킴의 엄마 크리스 제너도 예전부터 루이스를 점 찍어놨다나 봐. SNS에서 루이스에게 자주 연락하면서 그의 성취를 엄청 자랑스러워했대. 소식통에 따르면 루이스는 킴이 카니랑 그 머리 아픈 공동 육아 전쟁을 치르는 동안 곁에서 묵묵히 큰 힘이 되어줬대. 킴이 작년 팟캐스트에서 털어놨는데 카니가 아이들한테 연락 한 통 없었던 기간이 무려 2달이나 됐었다고 해. 사실상 연락 두절 상태에서 킴 혼자 아이 넷을 다 키운 셈이지. 그런데도 킴은 단 한 번도 아이들이랑 아빠 사이를 가로막은 적이 없대. 오히려 카니가 부르기만 하면 사우디아라비아든 이탈리아든 일본이든 군말 없이 아이들을 비행기에 태워 보낸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지 않아? 이런 현실 속에서 루이스가 킴의 멘탈을 꽉 잡아주며 위로가 돼준 거지. 루이스는 워낙 차분한 성격인데다 킴의 아이들도 루이스를 정말 잘 따른다고 해. 그런데 재밌는 건 이렇게 꿀 떨어지는 데이트를 해놓고선 두 사람이 우린 그냥 가볍게 즐기는 사이라며 선을 딱 긋고 있다는 거야. 루이스 측 소식통에 따르면 루이스는 누구에게도 정착할 생각이 없고 새아빠가 될 생각은 더더욱 없다며 아주 쿨한 태도를 유지 중이라나 봐. 심지어 킴이랑 세기의 커플이 되려는 욕심조차 없대. 겉보기엔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인데 왜 이렇게 몸을 사리는 걸까? 소식통들이 말하는 이유는 딱 하나. 킴의 전 남편 카니 웨스트라는 거대한 시한폭탄 때문이야. 루이스랑 킴은 지금 카니의 신기를 안 건드리려고 필사적으로 눈치 게임 중이래. 자극했다간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 사르름판 걷듯 조심하고 있는 거지. 그럴만도 한 게 루이스랑 카니는 알고 지낸 지 10년이 넘은 사이거든. 2015년에 카니가 루이스를 가족 부활절 파티에 초대하게 됐고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 땐 킴이랑 같이 VIP 구역에서 어울리기도 했어. 어찌 보면 친구의 전처와 만나는 셈이니 카니 입장에선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무엇보다 카니가 킴의 전남친 피트 데이비슨을 얼마나 지독하게 괴롭혔는지 다들 기억하지? 당시 카니는 이지라는 뮤직비디오에서 피트 데이비슨을 닮은 인형을 납치해서 땅에 묻고 참수하는 장면까지 묘사했었어. 심지어 가사에다 피트 데이비슨을 패버릴 거야 라고 대놓고 살벌한 협박을 날리기도 했지. 작년 10월 킴은 한 팟캐스트에서 당시의 심정을 털어놨지. 킴은 너무 슬펐고 그건 피트에게 정말 못할 짓이었다고 했어. 당시 피트는 난 괜찮아 걱정 마 라며 킴을 안심시켰지만
하지만 킴은 그가 이런 상황에 처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하고 괴로웠대. 이어서 킴은 누군가를 그런 위치에 두는 게 끔찍했다며 그 이후로 마음의 벽을 치게 됐다고 고백했어. 오죽하면 차라리 내가 연애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했다니.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겠지? 게다가 루이스는 칸예랑 친구 사이였으니 더 복잡하잖아. 소식통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칸예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노심초사하며 걱정하고 있대. 한편 킴이랑 루이스가 그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당사자 칸예 웨스트한테도 아주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 올해 1월 말 칸예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떡하니 전면 광고를 내고 그동안 자기가 벌인 온갖 기행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거야. 광고 제목은 내가 상처 입힌 사람들에게였어. 여기서 칸예는 정말 충격적인 고백을 해. 자신이 내뱉었던 혐오 발언들의 사실은 2002년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이랑 그로 인해 발병한 제1형 양극성 장애, 그러니까 조울증 때문이었다는 거야. 25년 전 나는 턱이 부러지고 뇌의 오른쪽 전두엽이 손상되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상처에만 집중하느라 내 두개골 안쪽에 더 깊은 부상은 아무도 몰랐죠. 제대로 된 스캔이나 검사가 없어서 전두엽 손상의 가능성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2023년이 되어서야 제대로 된 진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의료적 실수가 내 정신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고 결국 조울증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칸예는 통제가 안 되는 조증을 겪었는데 조증 상태에서는 자기가 아픈 줄도 모르고 오히려 세상이 더 명확하게 보인다고 착각했대. 조울증은 그 자체로 부정이라는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증일 땐 당신은 스스로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들이 유난히 떤다고 생각하죠. 세상을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보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현실 감각을 잃어가는 중인 겁니다. 이 병의 가장 무서운 점은 병이 당신에게 넌 치료가 필요 없어 라고 속삭일 때 그 말이 너무 설득력 있게 들린다는 겁니다. 이 병은 당신의 눈을 멀게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 통찰력이 생겼다고 확신하게 되죠. 나는 현실 감각을 잃었습니다. 문제를 외면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나는 깊이 후회할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최악으로 대했습니다. 그들은 공포와 혼란 그리고 굴욕을 견뎌야 했고 변해버린 저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지쳐갔습니다. 돌이켜보니 나는 진짜 내 모습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칸예는 자아를 잃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져서 가장 파괴적인 상징인 나치 문양에 끌렸고 심지어 그걸 티셔츠로 팔기까지 했다며 과거를 후회했어. 조울증의 어려운 점 중 하나는 바로 단절된 순간들입니다. 나는 여전히 많은 순간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 순간들이 판단력 저하로 이어졌고 마치 유체 이탈을 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때의 내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몹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치료와 변화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죠. 이어서 칸예는 본인은 나치도 아니고 반유대주의자도 아니며 유대인을 사랑한다면서 고개를 숙였고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흑인 사회를 실망시킨 것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했어. 가장 놀라운 건 칸예가 도움을 받게 된 계기야. 칸예의 말로는 몇 달 전 인생의 바닥에 쳤을 때 아내 비앙카 센소리가 치료를 받으라고 아주 강력하게 설득했다나 봐. 심지어 칸예는 레딧에서 자기랑 비슷한 증상을 겪는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하네. 칸예는 동정이나 면죄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동안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주세요 라고 호소했어. 물론 그동안의 기행이 워낙 심각했어서 여론이 바로 돌아설지는 미지수야. 반유대주의 감시단체인 ADL은 이번 사과에 대해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며 아주 냉정하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거든. 칸예의 사과는 너무 늦었을 뿐만 아니라 사과 한마디로 그동안의 긴 혐오 역사가 자동으로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만든 노래와 수많은 혐오 트윗 그리고 나치 문양들이 남긴 상처는 여전하니까요. 진정한 사과는 앞으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회복의 길을 잘 걷길 바랍니다. мя오웨이 킹 카다시안은 전 남편 칸예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루이스 해밀턴이랑 아주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고 반대로 칸예는 신문 광고까지 내면서 자신의 병을 고백하고 치료 의지를 밝힌 상황이야. 과연 칸예의 이번 사과가 킴의 이 조심스러운 연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엑소엑소 가시켓.